안녕하세요, 앤드입니다. 오늘은 연애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별을 통보하는 상황 이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이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연애할 상황이 아니라서 이별을 말하는 거잖아요. 고딩 때는 공부에 집중하려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재수를 한다거나 군대 입대할 때도 많이들 이별하게 되죠. 그리고 전역하고 난 이후에는 취업 준비를 한다거나 수험생, 공시생일 때 현재 집중하기 위해서 이별을 많이 하게 됩니다. 대학원에 들어갔을 때는 논문이나 지도 교수와의 관계, 연구 관련 스트레스가 심할 때 연애할 여력이 없다 보니까 이별을 많이 하게 되고요. 취업한 이후에는 일이 너무 많다거나 진로 고민을 한다거나 직장에 대한 회의감을 느꼈을 때 헤어지는 경우들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새롭게 준비한다거나 사업이 망해간다거나 자신의 미래가 불안정할 때 이별할 확률이 높고요. 집안 문제로도 헤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신다거나 아버지가 갑자기 퇴사를 하셨다거나 누군가 아픈 사람이 생겼다거나 가장의 역할을 해야 할 때 이별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 외로 투자에 실패했다거나 사기를 당했을 때 혹은 우울증이 심해졌다거나 몸이 아픈 경우에도 많이 헤어지게 됩니다. 일단 상황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상대가 힘들다, 우울하다, 부정적인 모습이나 여유가 없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을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상대가 상황적으로 힘든 것을 잘 알겠는데 이전보다 달라진 그 사람의 태도 때문에 마음이 식은 건지 뭔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단 말이죠. 주변 연인들을 보면 오늘같이 날씨가 좋을 때 꽃구경도 가고 달달하게 데이트하는 것 같은데 나는 항상 바쁜 상대를 이해해 주다 보면 서운한 감정들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참다가 안 되겠을 때 서운한 감정을 토로하게 될 텐데요. 상대는 내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신은 연애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 멀티가 안 된다, 너의 말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내가 더 이상 해줄 수가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연애는 사치인 것 같다, 이별을 말한단 말이죠. 이때 나는 상대방과 헤어지려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서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그리고 너가 많이 바쁘고 힘든데 이해해주지 못해서 미안했다, 앞으로는 투정 부리지 않겠다, 내가 잘하겠다, 매달리게 될 텐데요. 상대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연애냐, 너는 계속 힘들 거고 나는 계속 미안한 감정만 들 거다, 정상적인 연애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라, 이렇게 거절을 한단 말이죠. 내가 이해하겠다, 배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상대 입장에서는 내가 정상적인 연애를 하지 못해도 그걸 다 참고 감내하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만약 내가 상대의 상황들을 다 이해하고 만나다 보면 이게 무슨 연애인지 분명 나는 힘들어질 거고요. 상대도 그런 내 모습을 보는 것이 힘들어진다고요. 그리고 나도 많이 참다 보면 이 정도는 요구할 수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상대에게 조그만한 투정을 부릴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럼 상대는 이럴까봐 헤어지자고 한 거였는데 지금이라도 헤어지는 것이 맞다, 연애할 상황이 아니다, 또다시 이별을 통보할 거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상대는 이런 것들을 다 예측하고 서로가 더 힘들어지기 전에 좋은 모습으로 헤어지는 것이 좋다는 그런 판단을 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잘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보다는 상대의 상황과 내 상황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가 시험에 집중하고 있다거나 야근을 해서 나를 신경 써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요, 나도 중요한 시험에 집중을 한다거나 퇴근 이후에는 비장한 각오로 어떤 것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자기 개발이나 운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나도 마찬가지로 지금 연애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애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 이런 동질감을 갖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연애라는 것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만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서로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연락과 만남 빈도에 얽매이지 말고 최소한 생존 신고 정도만 하자, 다만 나는 우리 관계가 평상시에는 각자의 삶에 집중했다가 종종 만났을 때 거기에 위안을 얻게 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관계라서 유지하고 싶은 거다, 같이 힘든 시간들을 이겨냈으면 좋겠다, 우리 연애 모드를 바꿔서 이런 모드로 만나보자, 제안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편하게 만나보자, 너의 상황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나도 내 할 일 하면서 만났을 때만 즐겁게 데이트를 하고 연락이나 만남 횟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나도 내 시간들이 중요하고 종종 너랑 가끔 이렇게 만나면서
데이트만 해도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이해관계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연애를 많이 내려놓고 내 삶을 발전하는 것에 더 집중하고 투자하는 시간을 보내야겠죠. 이렇게 서로의 입장이 비슷하다면 관계에 대한 부담이나 미안함, 그리고 죄책감을 갖지 않고 편하게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상황 이별의 경우에는 마음에 여력이 없어서 이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마음이 찹찹하고 연애를 해도 기쁘지가 않을 때 헤어지자고 하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집안 문제나 시험, 취업에 낙방했다거나 직장에 대한 강한 회의감이 들었을 때 마음이 무겁거든요. 그리고 상대는 뭔가 고뇌에 빠진 것처럼 나사가 하나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위로와 격려를 많이 해줬지만 그럼에도 상대는 연애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 너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이다. 이렇게 이별을 통보한단 말이죠.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는 말이 있어요.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뇌를 할지라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적응을 한다는 거예요. 궁궐 같은 집에 살다가 집안이 망해서 단칸방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을 때 극단적인 생각도 하겠지만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적응이란 것을 하는 존재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서서히 적응하다 보면 마음가짐이 또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의 마음도 어느 정도 안정되었을 때 다시 재회를 원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상황 문제로 마음이 힘들어서 이별을 통보했다면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이별을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시간을 좀 주세요. 상대가 힘들 때 나에게 많이 의지했던 사람이라면 분명히 연락이 오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를 잘 하시고 나는 내 할 일을 잘 하면서 그렇게 잘 지내보시면 되는 문제거든요. 상황 이별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상대에게 다 맞춰줘야만 관계가 유지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연인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헤어지자고 한 거잖아요. 본인의 상황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처음 이별 통보 받았을 때는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다 감수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일 거예요. 하지만 막상 재회를 했을 때는 처음에는 좋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무슨 연애인지 분명 회의감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상대가 헤어지자고 한 거였어요. 근데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상대를 설득해서 재회를 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걸 온전히 감당을 한다거나 헤어지거나 둘 중에 한 가지 선택지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상대에게 우리는 연인 관계인데 적어도 이 정도 노력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대화를 시도하고 합의점을 만들다 보면 상대는 그게 부담이라고요. 그럼 또 상대가 헤어지자고 하겠죠. 연인 관계는 기본적으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노력들이 동반되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일 거예요. 적어도 상대가 힘든 상황이지만 관계를 위해서 어느 정도는 노력을 하고 애쓰고 있구나. 그리고 상대가 나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어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거구나.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거예요. 어떤 관계는 힘든 상황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주고 합의점을 잘 찾아서 힘이 돼주면서 잘 유지되는 그런 관계도 분명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회라는 것은 상대가 상황적인 문제들을 함께 이겨낼 정도의 각오와 그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다 배려를 해줄 테니까 넌 편하게 해라. 그렇게 성사가 된 관계는요, 나도 힘들고 상대도 언제든지 이별을 또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상대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배려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상대도 마찬가지로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는 의지와 확답을 받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상황 이별은 상대가 그렇게까지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별을 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헤어진 이후에 나중을 기약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남성분은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면서도 데이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밤늦도록 알바를 하고 노가다도 종종 뛰었다고 해요. 하지만 계속 시험에 떨어지게 되면서 결국 그 관계는 완전히 끝나게 된 거죠. 이런 경우라면 상대에게 관계에 집중하지 말고 시험에 집중해라. 계속 이렇게 알바하고 노가다를 할 거라면 우리 헤어지고 너가 시험에 합격한 이후에 그때 만나자. 미리 상대를 위해서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해줘야죠.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결코 떠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자신의 인생을 후회 없이 온전히 집중하도록 내가 먼저 떠나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시험에 합격하면 그때 연락하고 지금은 온전히 너가 시험에 집중해라,
그게 서로를 위해서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덤덤하게 보내주란 말이죠. 만약 여러분들께서 상황 때문에 이별하셨다면 서로가 진짜 인연이라면 시간이 지나서 다시 만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너무 아프지 마시고 서로가 각자 삶에 집중 잘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잘들 지내시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괜찮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상으로 앤디였습니다.